오늘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타임지지입니다. 타임지지 2000년 21세기 첫 번째 회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The Brain, The User Gu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유사일에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쭉 지나왔던 시대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농업시대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산업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나노바이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조금 있다가 뇌 중심의 융합기술의 시대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대가 되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뇌를 이용한 산업이라든지 뇌를 이용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자, 보면 미국에서 위에 보고 있는 그림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께서 미국이 소련에 비해서 굉장히 과학기술이 뒤져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다가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오겠다는 선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달정복 선언이라고 하는데 케네디를 가장 존경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케네디 대통령의 그런 연설을 이용해서 이런 뇌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문샷 투 더 마인드라고 해서 뇌정복 선언을 실시하고 우리는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1.4km짜리 이 조그마한 우주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뇌정복 선언이라는 걸 하고 굉장히 지금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질환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뇌를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이제 뇌를 이용하는 학습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좀 보면 역사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마 히포크라테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 의사 만들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는 뇌를 지능과 감정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오늘처럼 좀 더운 날 고민하셨나 봅니다. 갑자기 뇌는 심장에서 나온 피를 식히는 곳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아무도 이거에 대한 반박을 못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갈레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바로 뇌가 우리 생각과 정서, 기억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됐고요. 자, 그리고 뇌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위가 기능을 알고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 브로카나 베르니케라는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언어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특정한 시기에 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시절에 2개 국어, 3개 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머리에 혼돈이 와서 한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뇌가 적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필요성을 이 두 분이 이제 밝혀낸 것이죠. 그 이후로 알츠하이머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가장 두려우시죠? 알츠하이머 병 올까봐. 알츠하이머는 독일의 의사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관리했던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뇌 속에 특별하게 뇌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고 또 특정하게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했고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21세기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은 바로 뇌에 대한 사람을 줬죠.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기억과 학습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에릭 칸델이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서 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2004년도에는 이제 냄새에 관련된 그런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뇌가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린다버 교수님은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연구를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분입니다. 자,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머님들이 내 신경 하나, 내 신경 둘 그렇게 세면 3171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 다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뇌 신경세포를 하나씩 꺼내서 오늘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약 1000km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9km니까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잘 이렇게 모아져서 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른들 하면 어지간하지 않으면 다 1.3에서 1.4kg 정도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트북이 굉장히 가벼운 게 나왔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일기를 하루 한 페이지씩 쓴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기를 다 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기억을 쭉 다 갖고 있죠. 평생을 갖고 가죠. 큰 이유가 없는 한은.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가 약간 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세계에 있는 가장 좋은 컴퓨터보다 좋은 컴퓨터를 머리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신경 전달 속도는 좀 빠르다는 거, KTX보다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고 가장 중요하게 어머님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거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적당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